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경제학 원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프로젝트에서 바실리 레온티예프에 대해 발표할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2022 이유고이 이상욱입니다.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상자 소개, 주요 연구 분야와 내용, 수상 이유, 연구 내용의 현대적 활용 방안을 알아볼 것이고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바실리 레온티예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소련계 미국인으로서 1905년 태어났습니다. 불과 19세라는 어린 나이에 레닌그라드 대학에서 경제학사를 받아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실용성이라는 가치를 중시했고 당시 그의 관심은 국가적 생산을 어떻게 경제학적인 균형에 이르게 하는가였습니다. 이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는 증명될 수 없는 영역이었고 이에 레온티예프는 조국 소련을 떠나 독일로 향하게 됩니다. 레온티예프는 경제의 연관성에 관심을 가졌는데 오직 하나의 영역에서 꾸준히 깊은 사상과 식견을 다듬었습니다. 그 결과 1973년 노벨 경제학상에 수상하는 영광을 안을 수 있었습니다. 1999년 그가 사망한 뒤 레온티예프를 기리기 위해 2000년 그의 이름을 딴 레온티예프상이 제정되었고 매년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두 명의 학자에게 시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레온티예프가 관심을 가진 경제의 연관성에 대해 간단한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동차 한 대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철판도 쓰일 것이고 시트나 핸들을 만들기 위해 피혁 제품도 쓰일 것입니다. 이런 자재들을 운반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즉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 광업, 운송업,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이 연관된 것이죠. 바로 경제는 상호 의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실리 레온티예프가 살았던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경제의 연관성에 많은 관심과 연구가 쏟아졌고 18세기의 프랑스와 케네, 마르크스, 리카더와 왈라스까지 저명한 학자들도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마르크스의 경제학은 경제가 두 개의 연결된 부서로 구성된 일련의 테이블과 관련된 초기 개요를 제공했고 왈라스는 각 부분 간 경제활동을 연결하는 함수관계의 한세 체계에 대한 개념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이론적 한계에 부딪혔고 실물 경제 분석에 적용될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레온티예프는 순환 흐름으로서의 경제란 논문을 시작으로 경제의 연관성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에 자신의 관심사와 당시 시대적 연구의 한계를 해소하고자 하였고 미국의 국가적 생산을 어떻게 하면 경제학적인 균형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미국 경제의 구조 1919년부터 1929년이라는 논문을 통해 그 답을 도출하였습니다. 레온티예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용성을 중시하여 계량 경제학에 관심을 가졌고 경제 전체를 보는 거시경제학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미국 경제 구조라는 논문을 통해서 그는 산업 연관 분석을 말했는데 미국 경제를 농수산업, 식품가공업, 철금송업 등 36개의 산업부문과 상업, 외국무역, 기업, 개입서비스, 정보자산 등 42개 부문으로 분류하고 일정 기간 약 1년 동안 각 부문 간에서 어떤 거래와 활동이 있었는가를 조사해 이것을 산업연관표의 형태로 종합하였습니다. 산업연관표, 다른 말로 투입산출표는 모든 산업에 대해 그 산업의 생산에 얼마만큼의 투입이 필요하고 또 생산된 제품이 각 분야에 얼마만큼씩 분배되는지를 정리한 것을 말합니다. 이를 활용하면 어떤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투자가 경제 각 분야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전체적으로는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손쉽게 파악 가능합니다. 레온티예프는 이 투입 산출표와 산업 간의 모든 거래는 투입물과 산출물 사이의 기술적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단기간에 있어서는 대체로 안정적이라는 투입계수 불변의 가정과 어떤 특정 산업은 특정 생산물만을 산출한다는 비결합 생산의 가정하에 산업 연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산업 연관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경제가 전력회사와 상수도회사 두 개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전력회사는 1달러 가치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전기 0.3달러와 물 0.1달러가 필요하고 상수도회사는 1달러 가치의 물을 생산하기 위해 전기 0.2달러와 물 0.4달러가 필요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과연 이 경제의 외부 부문으로부터 온 최종 수요가 전기 1200만 달러, 물 800만 달러라면 이 최종 수요를 맞추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전기와 물을 생산해야 할까요?
만약 X1이 전력회사의 총 산출, X2가 상수도 회사의 총 산출이라 한다면 전력회사의 내부 수요는 0.3X1, 0.2X2이고 물의 내부 수요는 0.1X1, 0.4X2가 됩니다. 이때 최종 수요를 결합하면 다음과 같은 방정식 체계를 낳게 되고 이를 행렬 형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의 자세한 부분을 생략하게 되면 4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고 따라서 전력회사는 2200만 달러를 산출을 하여야만 하고 상수도 회사는 1700만 달러를 산출을 해야 내부와 외부 수요를 모두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라운티에프는 산업 연관 분석을 통해 미국의 수출은 미국의 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였고 미국의 비교 우위가 노동집약적 상품에 있음을 확인해 균형을 위해서는 노동집약적 상품을 강화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입출력 방식의 개발 및 중요한 경제 문제에 대한 적용이라는 이유로 1973년 그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레온티에프의 연구가 경제학에서 갖는 의의는 현실 적용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이론을 확장, 발전시켜 장차 더욱 광범위한 경제 분석을 가능케 하였으며 특히 시간적 확장인 모형의 동태어와 학문적 확장인 지역 간, 국가 간 교역의 적용으로 경제학에서 과학적 방법의 모델 케이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운티에프가 만든 투입 산출표는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먼저 오늘날 세계 각국의 경제정책 수립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1960년대부터 투입 산출표를 만들었고 경제 개발을 추진하는 데 활용해 왔습니다. 경제 발전에 따라 산업 간의 관계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투입 산출표는 계속 새롭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500개 산업부문으로 나누어진 투입 산출표를 작성하여 경제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군비 이동을 계산할 때 비용과 가격 변화의 파급을 알아볼 때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공해 등을 알아볼 때 사용되고 경제학의 과학화에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이상으로 197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바실리 레온티에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탐구를 진행하면서 다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과는 달리 한 가지 분야에 대한 그의 깊은 열정과 노력이 더욱더 그를 대단하게 느껴지도록 한 것 같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